윤지 많이 아프더냐? 그냥 오늘 못 온다고 카톡했어? 봅시다. 일단 20번부터. 이거 20번쯤은 되게 괜찮거든? 답은 다 잘 골랐을 거야. 마지막 문장 보고. 그 마지막 문장에 어디 보고 다 골랐어, 니네? 20번. 81페이지 20번. 솔직히 얘기해봐. 어디 보고 다 골랐어? 안 풀었냐? 여기 앞에는 안 풀고 뒤에부터 풀었어. 뒤에부터 풀었어? 그럴 때야. 18일 남았으니까 막 모든 게 다 혼란스럽고. 그 낫프로분 솔직히 그거 보고 아마 골랐을 텐데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는 그 부분 보고 아마 답을 골랐겠죠. 위에는 대충 뭔 내용인가 하고 읽다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질문 되게 괜찮거든? 별표 한 3개 1,000원. 이 질문 되게 괜찮아요. 여러 가지로 연계가 될 수 있어서 어떠한 부분 추가적인 정보도 줄게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질부터 보도록 합시다. in부터 years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최근 몇 년 동안 스포츠가 되게 토픽으로 자주 나와. 스포츠라는 게 성취해왔거든. 점점 높은 애들아, 하이 프로파일 하면은 높은 명성이라서 프로파일이 밑에 떴어. 인지도나 관심이란 뜻이죠. 프로파일. 응? 그 명성이 낮은 인지도라고 하면은 하이 대신에 뭐 쓰면 될 것 같아? LOW 쓰면은 낮은 명성이다. 그래서 하이 프로파일 보면서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예인들 프로필 이런 거 떠올리면 안 된다. 되냐? 최근 몇 년 동안 스포츠라는 게 점점 높은 명성을 얻어왔답니다. 근데 뭐로써 명성을 얻어왔냐면은 일부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일부냐면 뉴 레이블, 신노동당의 정치당인 것 같아요. 신노동당의 사회적 인클루전, 통합의 의제라고 하면 나누어야 할 무슨 그러한 토픽 같은 거거든? 의제 중 일부로서 높은 관심을 얻어왔거든? 근데 이게 무엇에 기반한 의제냐면은 가정에 기반한 거야. 근데 어떠한 가정이냐면은 그것의 잠재적인 기여에 대한 가정이거든? 영역에 대해서. 근데 어떤 영역이 기여를 한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 경제적인 리제너레이션, 쇄신이죠. 다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범죄 감소나 건강 개선, 그리고 교육적인 성취와 같은 영역에 대한 그것의 잠재적 기여. 여기서 일단 이츠가 지칭하는 게 뭘까? 무엇이 이러한 서치해즈 뒤쪽으로는 여하튼 긍정적인 효과잖아. 무엇이 이러한 효과를 갖고 왔다는 거야? 이츠가 지칭하는 걸 알면 되거든? 스포츠. 이거 구구절절 한 5줄 써놨는데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야? 스포츠라는 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 지금 여기에서는 뭔 말인지 되냐? 응? 그 말이다. 엄청 구구절절 써놨는데 응? 스포츠라는 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되게 명성이 높아지고 있어. 스포츠가. 그거 하지만 나오죠? 하지만 new opportunities, 이러한 새로운 기회라는 게 당연히 환영받지. 스포츠에서는 많은 이들에 의해서 스포츠 그렇게 떠받들어 주는데, 근데 동반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본데 잠재적인 위협과 동반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스포츠의 장점이 부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외부적인 위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에비던스 베이스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랍니다. 뭔 말이지? 읽어볼까? 이것은 반영을 하거든? 뭐를 반영하냐면 증가되는 강조를 반영해. 그러니까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결과와 effectiveness, 유효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엔드를 사이로는 오른쪽에 있는 aspiration이랑 왼쪽에 있는 emphasis,가 지금 병렬되는 거다. 그리고 열망을 반영하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열망이냐면 베이스 A on B죠? A를 B에 기반하다. 정책이나 practice, 실행 같은 것을 무엇에 기반하고자 하는 열망이냐면 solid evidence,
확실한 증거에 기반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답니다. 여기서 디스가 지칭하는 게 뭘 것 같아? 에비던스 베이스. 폴리시 메이킹이다. 그러니까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라는 건 그러니까 진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데 와 유효성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는 그러한 뭔 말인지 되지? 확실한 증거를 위한 열망. 그러니까 막 증명해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거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거든. 뭐를 확실히 하냐면 정부의 정책 목표의 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야지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뭔가 효율적일 거 아니야. 증거를 들이대야지 국민들한테. In pursuit of 이것을 위해서 나는 커미션 별표 단어로 나오죠. 위임받았거든. 몇 가지의 정책 지향적인 literature 논문 검토를 하도록 만들어내도록 위임을 받았는데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뭐에 대한 증거냐면 presumed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포츠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가 정당성을 입증하고 싶잖아 자기의 정책에 대한 이 사람한테 증거자료 좀 찾아봐 라고 지금 시킨 거야. 게다가 나는 또한 뭐에 책임이 있냐면 온라인 리서치 데이터, 연구 데이터베이스에도 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이름이 밸류 오브 스포츠 모니터네. 근데 이게 기금을 받는 거죠. 스포츠 잉글랜드와 UK 스포츠에 의해서. 그래서 증명 좀 해보려고 정부가 나한테 일을 맡겼는데 실망스럽게도 커미션이 위임한 그러한 고객의 실망스럽게도 100%네. 모든 리뷰들이 검토들이 다소 ambiguous, 뭔가 애매모호해. 그리고 inconclusive, 결정적이지 않은 결론을 만들어냈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상응하는 거야. 스코틀랜드의 legal verdict, 법적인 판결에 상응하는 거거든.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killer facts 하면은 킬러 문항이라고 하잖아. 어려운 문항, 등급 가르는 거. 그래서 킬러가 결정적인이란 뜻이 있고 1번 뜻으로 결정적인 2번 뜻으로 다루기 어려운이란 뜻이 있다. 다루기 어려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few 극소수의 베스트 바이스가 이거 외국에 있는 가전제품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체인이거든. 가격 대비 최상 상품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증거만 있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스포츠는 실질적으로 스포츠가 사회에 긍정적인 어떠한 효과를 미친다는 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증거가 되게 없는 거야. 부실한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근데 정부는 그걸 원하죠. 뭔가 증명할 수 있기를. 근데 답은 2번. 스포츠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결국엔 없다는 건데 여기는 스포츠가 왜 나왔냐면 우민정치 배웠어? 윤리와사상 같은 거 배울 때? 우민정치라는 게 뭐냐면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뭔가 재미있는 관심거리를 던져줌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 뭔가 연예인 스캔들 같은 거 터지면 사람들은 다 연예인 스캔들 만약에 누가 누구랑 사귄다 하면 우린 다 거기에 우르르 집중하는데 그런 일 터질 때마다 댓글에 아 또 정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들 사람들의 집중을 딴 데로 집중시켜가지고 정부가 하고 싶은 지배층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체제를 우민정치라고 하는데 우둔한 국민이죠. 그러니까 오늘 너무 힘드네. 국민의 그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토픽이 세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3S라고 그래. 3S. 전부 다 S로 시작하기 때문이거든. 뭔지 알아? 오늘 단어에도 하나 나왔는데 스포츠가 있다. 스포츠에 국민들이 열광하거든. 그 스포츠에 집중시키면 되고 뭔가 월드컵이나 뭐 대표 축구 경기 한다 이러면 국민들이 정책에 관심 없어져. 일 터져도 스포츠에만 집중하지. 두 번째로는 워드마스터 단어에 나왔죠. 섹스. 성과 관련된 거에 엄청 집중 많이 하거든. 누가 무슨 성추행했다, 누가 스캔들 났다 이러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게? 스크린. 이거 동굴우상 못 들어봤어? 동굴우상? 동굴우상이랑 똑같죠. 뭔가 딱
그 화면만 보게 하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뭔가 틀어주면 그래서 스포츠 섹스 스크린이 우민 정치를 할 때 피지 배칭에 그런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데 여기는 스포츠가 나왔죠. 근데 약간 방향성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고할 때 광고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도록 하는 거잖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 광고에서도 3B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B, 알파벳 B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되게 좋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뭔지 모르겠다 당연히. 첫 번째는 베이비예요. 아기. 뭔가 광고에 아기들을 투입하면은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잘 연관이 되고 되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러한 그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비스트 알죠? 미녀와 야수가 영어로 뭔지 알아? 그쵸, 뷰티 앤더 비스트하잖아. 나머지 하나는 뷰티예요. 그러니까 예쁜 애들 있죠. 예쁜 애들 앞세우면은 되게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연관시키고 비스트는 여기서 야수라기보다는 동물이야 동물.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있잖아. 이러한 애들. 그래서 광고에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3개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1번 이게 잘 풀었나? 난 되게 1번 답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 1번 걸 아니야? 그치 1번에 내가 보기엔 이거 1번 고르기를 함정으로 빠뜨려 놓은 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 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면 단어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너의 오토 바이오그래피 하면 자서전이다. 오토 빼면은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이화 선생님의 인생에 대해서 쓰는 걸 오토바이오그래피라 그래. 바이오그래피는 그냥 전기야. 다른 사람이 쓰는 나의 인생. 너가 자서전 쓰고 싶지. 그쵸? 근데 인식하는지 않은 채로. 근데 뭐를 인식하지 않은 거냐면 픽셔널라이즈가 픽션이 허구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허구화하는 거니까 각색하는 거야. 각색하는 거. 너가 각색하지 않는 채로.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너 자신을 대체함으로써. 타입. 유형이란 뜻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 타입 밑에 써. 하나의 전형적인 인물을 타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상 아이디얼이 들어간 거야. 하나의 전형적인 인물로 너 자신을 대체함으로써 각색하는 걸 인식하지 않은 채로 자서전을 만약에 쓰고 싶잖아. 그럼 그거 되게 어려워.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이거 보자. 메리 맥캐시라는 사람이 좀 모아봤거든? 그러니까 자서전을 많이 썼나 본데? 자서전의 작품들을 좀 모아봤어. 그녀가 출판했었던 1940년대랑 50년대. 근데 그녀가 뭘 발견했냐면 그녀가 타입스 역시나 어떤 전형적인 인물들이 현실을 각색하도록 그냥 냅뒀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썼어? 뭔가 꾸몄었나봐. 그녀의 해결책은 뭐였냐면은 그쵸, 동사는 어디 있어? 솔루션의 동사는? was죠? 뭐 했을 때냐면 그녀가 이러한 작품들을 바운드의 원형은 뭐야? 바인드다? 같이 엮었을 때 그녀의 Memories of Catholic Girlhood에서 천주교 신자인가? was to correct, 고치는 거였어. 응? 해결책은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허구처럼 썼잖아. 그러니까 고쳤어. 그 기록을 1년에 뭘로 써? 별표 단어 보이죠? 어덴다, 부록으로 써. 각 챕터 after, 뒤쪽에다가. 그러니까 다시 엮을 때에는 자신이 허구화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놓고 각 장 뒤마다 뭔가를 덧붙였나 본데 결과는 매력적인 이중의 관점이었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죠. 인생과 어려움이죠. 그녀가 직면했던. 이거는 뭐 원래 했던 대로. 그리고 지금 목적어 2개가 병렬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적인 거짓. 근데 어떠한 거짓이냐면 그녀가 저질렀던 거짓이죠. 뭐 하려고 했을 때 그녀의 인생을 렌들, 별표 단어로 나오죠? 표현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엔드 왼쪽으로는 그 허구화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거기에서 했던 거짓말. 그러니까 둘 다 제시를 한 거죠. 뭔 말인지 돼? 사르트르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을 했거든. 다른 방식으로. 그가 set about 착수하다. 글쓰기를 착수했을 때 그 자신의 자선에 대해서 이야기체에 어카운트 진술 있잖아.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했던 진술이죠. in the words에서 11살이 끝나. 근데 이게 11살이 끝나거든. 그 이야기체의 진술이라는 게 from A to B. 이 11살부터 현재까지 사르트르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거 한번 잘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 그가 감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해. 착각에 감금이 된 거죠. 어떠한 착각이냐면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이거든. conformity to. 근데 무엇에 따라서? 어떠한 고귀한 전형에 따라서. 근데 어떠한 전형이냐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전형이죠. master plot, 중심 구상에서.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뭐라고 착각을 했던 거야? 내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처럼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라고.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11살 이후로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11살까지는 굳이 영웅적으로 쓰지 않고 그대로 쓴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뭔가 자아가 생겨나면서 뭔가 거짓말로 썼을까요? 잘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 여하튼 여기서 똑같은 문제라는 게 뭐야? 과거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허구화하는 거잖아. 되게 이상적인 인물처럼 좋은 얘기만 쓰고. 응? 1번,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가 되게 그럴듯해. 근데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다는 말이 없어.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리더라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형을 사용하는 거죠. 성격 묘사에 있어서. 전형을 사용한다는 건 그거야.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우리가 그 만화에서 보는 주인공처럼 서술하는 거야. 마치 제가 영웅이라도 된 마냥.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리고 현실을 obscure, 모호하게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되게 지금 괜찮아요. 사례가 2개 나오죠. 이거 되게 매력적이에요. 선택지 1번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2번은 구조를 좀 주의해야 되거든. 구조 파악이 어려워요. 구조를 파악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결국 인간에 대한 내용인데, 인간 문화라는 게 물론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긴 하잖아. 프라이머트 하면은 뭐시요? 영장류죠? 포유류 중에서도 포유류는 새끼 낳아서 젖 먹여서 키우는 걸 매머리라고 하잖아. 그 중에서 밑에 있는 종류가 영장류거든. 영장류는 가장 큰 특징이 뇌가 커. 뇌가 크고 손발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 영장류의 문화보다 대표적인 영장류는 원숭이, 고릴라, 인간이죠. 근데 어떠한 영장류의 문화냐면은 드월과 다른 프라이마토로지스트. 어떤 사람이야? 영장류를 연구하는 사람이겠죠. 영장류를 연구하는 사람이 분석했던 그러한 영장류의 문화보다 그들은 의식도 있고 뭔가 의도하고 의도적이고 상징적이기도 하고 언어적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이랍니다. 정도까지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어떠한 동물 문화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정도로. 계속해서 인간의 문화가 어때? 최고죠. 최고죠. 요지는 포인트가 주어고 동사는 이즈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하지만 그들이 완전 다른 건 아니야. 또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인간 문화가 최고라는 게 아니라 인간 문화도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 알죠? entirely 100%에다 different까지 나왔죠? 우리는 뭐라고 가정을 할 수 없냐면 as부터 done 세모가루를 묶어라. 그냥 얘는 그냥 적절하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종종 그래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이 되기도 하는데 that 이하로 주어는 what부터 earth죠. 뭐라고 가정이 되냐면 인간을 고유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 지구의 생명체들 중에서. 그것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소유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크한 게 아니야. 종종 그렇게 가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인간과 다른 사회 종에서의 차이가 뭐냐면 in this regard, 이러한 점에서
그냥 정도의 원이 지칭하는 게 뭐겠어? 그쵸? 정도의 차이야. 종의 차이가 아닌 거라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완전 무슨 어나더 레벨이 아닌 거라고. 정도의 차이인 거지. 보여주면서. 근데 뭐를 보여주면은 이 투 가지고 진주어다? 더 타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regard A as B 보이죠? 매우 발달된 인간의 문화라는 게 점진적인 outgrowth, 결과물로 여기는 게 더 타당하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결과물이냐면 자연의 그러한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점진적인 결과물인 거죠. 뭐라기보다는 여기서도 된 오른쪽으로 이 투 가져와 진주어다. 지금 더즈가 받는 동사는 makes sense야. 이치에 맞는 것보다 뒤에 view them A as B 보이죠? 그것들을 어떠한 것으로 여기는 것보다. 그쵸? 근데 그게 어떠한 것이냐면 완전히 human, 얘 지금 형용사 형태야. 인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여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라는 게 결국에는 뭐라는 거야? 그냥 어떠한 점진적 성장일 뿐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이것은 자연의 사례랍니다. 근데 어떠한 자연이냐면 실현한 자연이죠. 인간의 수준에. 야, 이거 구조 파악 되냐? 액추얼라이징이 분사로서 지금 뭐 네이처 소식해준다고 보자. 액추얼라이징의 목적 어딨어? 포텐셜티 있어? 되냐? 실현한 자연이거든? 자연의 사례거든? 근데 뭐를 실현했냐면 봐봐. 인간의 수준에서 생물학적인 진화를 통해서 가능성을 실현한 자연의 사례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점진적으로 발전한 거야. 응? 근데 레지던트, 그것 안에 내재한 가능성이죠. 여기서 it은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연에 내재한 가능성. 진화에 내재한 가능성. 몰라도 푸는 데는 문제는 없죠. 인간 아닐까요? 인간에 내재한 가능성? 여튼. 근데 이게 분명하거든. 어디에서? 다른 라이프 폼, 생명체에서부터. 그러니까 인간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동물들도 가능성이 있는데 인간은 계속 성장해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답은 쉽게 골랐죠. 3번으로.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는 문화의 유무가 아닌 발달 정도의 차이다. 그렇죠. 됩니까? 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컨셔스라는 단어 보이죠? 컨셔스. 이게 의식이 있는 이란 뜻이잖아. 너네 이 단어 아니야? 컨시엔셔스? 이거 나오죠? 오마이. 양심적인. 사람이 양심이 없네. 양심적인. 혹은 얘가 꼼꼼한이란 뜻이죠. 꼼꼼한. 되게 꼼꼼하다 할 때 꼼꼼한. 컨시엔셔스 꼼꼼한이란 뜻이 있다. 그 다음에 23번. 어우 젠장 수학. 이거 어휘를 꼭 갖고 가세요. 어휘만 갖고 가면 될 것 같거든. 그럼 같이 한번 보자. 니네가 나보다 더 이해가 쉬울 거야. 딱 직관적으로. 나는 조금 그냥 보면 그 연구 있잖아. 수학에 대한 연구라는 게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구조를 기반으로 한대. 구조를. 근데 학생들이 이점을 얻을 수가 있거든.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그 월드 프로블럼스 하면은 얘 수학 문제가 그냥 숫자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장으로 소설처럼 써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문장제 문제래. 문장제 수학 문제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여겨지거든? 일부에 의해서는 좀 독특하다고 여겨지는 장르죠. 왜냐면 보통 수학 문제 하면 숫자만 써줬어야 되는데 문자까지 써져 있으니까. 그 문장제 문제라는 거는 자주 나오네. introductory. 저번에 뜻 불러줬죠? 서두의 도입부에 그 다음에 입문자들을 위한 서두의 정보를 일단은 갖고 있고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 어떠한 factual,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갖고 있어. needed는 뒤에서 앞으로 information 수식. 아이고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요지가 있답니다. 근데 이 요지라는 것은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 문제의 끝에. 그러니까 문장제 문제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서술해줬네. 게다가 디서플린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학문이죠. 지금 학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학문 그 자체라는 게 구조와 프레임워크, 체계라고 써놔. 틀이나 체계. 체계로 채워져 있거든? 근데 어떠한 틀이나 체계냐면은 수학적 개념이라는 게 구성된, 예를 들어보자. 하나 있잖아. 그 첫 번째 수학 구조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배우는 뭐냐면은 place value, 자리값이랍니다. 자리값. 자리값. 어려워. 젊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addition, 더하기, subtraction, 빼기 이런 걸 외워야 되거든. 더하기, 빼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잖아 사실. 근데 봐봐. regrouping이죠. 얘들아, addition with regrouping 하면 받아 올림이고, 응? subtraction with regrouping 하면 받아 내립니다. 이거 이해되죠? 이거 구조적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지? 관념상으로 뭔 말인지 알지? 이해돼? 만약에 그들이 그 자리값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이런 거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응? 인식하는 거 있잖아. 글과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는 게 스캐폴딩, 얘도 중요하거든? 발판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응? 근데 무엇에 대한 발판이냐면 읽거나 수학, 야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Working with mathematics, 수학을 풀 때. 그러니까 work는 뭐 일하다 이런 걸로 외워, 뜻 찾으면 3, 40개 나와.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돼. 수학을 풀 때. 학생들이 알 때 있잖아. both A and B. 글의 구조 있죠. 문학 장르의 글의 구조와 그 다음에 수학적 구조를 알고 있을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들은 have at their disposal. 이거 외웠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도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떠한 도구냐면은 자원으로 가득 찬 도구죠. 의미를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는데 되게 틀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 수학이라는 학문이. 답은 쉽게 골랐죠. 1번으로. 안 틀렸죠. 가치죠. 구조에 대한 지식의 가치죠. 수학을 배울 때. 그거 수학 알죠? 이해되죠? 이거 단어를 꼭 갖고 오세요. 단어를. 24번 질문은 혼자 읽으세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 이 정도. 그 다음 뒤쪽 29번. 이 질문도 괜찮아. 이 질문도 같이 한번 봅시다. 항상 자원에 대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조금 낙관적이죠? 경제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 경제학자들은.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기술적인 진보라는 게 대안책을 제공할 거라고 주장을 하잖아. 그 자원의 부족에 대해서. 이거 comparing부터 어구까지 세모가로 묶어봐. 얘들아, compare이 사실 봐봐. compare A to B로 쓰이는 거 같죠? 그럼 얘가 수동태로 쓰이면 어떻게 쓰이는 거 같아? A와 B를 비교하다잖아.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A is compared to B고, 니네가 사실상 분사구문에서 많이 봤던 건 이걸 거라고. compared to. 뭔 말인지 돼? 근데 여기선 지금 능동태로 써놨네? 왜냐면은 주절의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굳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비교할 때 있잖아. 우리의 현재 경제라는 것을 몇 년 전에 대시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경제와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많은 방식들을 보죠. 어떠한 방식들이냐면, 이거 문법 맞췄냐? 이거 어려워. 근데 딱히 답을 고를 것도 없거든? 뭘로 골랐냐 답을? 찍었어? 몇 번으로? 5번? 다은이 맞았냐? 넌 몇 번 했어? 4번? 이거 나도 고민했거든? 이거 이런 문제 내면 안 돼. 이거 이런 문제 왜 낸 거지? 응. 봐봐. 나는 솔직히 1, 2, 4, 5가 맞아서 3을 찍었어.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수능에는 문제 안 나오기를 바라야죠. 너무 많은 방식들을 본답니다.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자원이라는 게 잘 활용되는 많은 방식들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더 잘 활용을 하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 1번 동그라미의 업보 포인트는 뭐겠어? 그쵸? 인위치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거나 인위치 how로 바꾸면 어때? 안 되죠? 어? 더 way how 이런 식으로 같이 못 쓰잖아? 알죠?
응? 대수로 바꾸면 어때? 괜찮죠? 이런 문제는 근데 수능이 안 나올 거다. 더 생산적인 오일 리그 밑에 보이죠? 석유 굴착 장치라는 게 그 오일의 양을 증가시켰거든. 하비스트가 뒤에서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비스트가 그냥 모으다라고 해석해. 하비스트가 원래는 뜻이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야? 수확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조금 있다가 얼음을 또 수확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 하비스트 그냥 모으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웰이 너네가 알고 있는 명사 뜻이 뭐 있어? 우물. 우물 알아? 네. 오, 그래? 같은 세대? 같은 세대도 세대 차이가 나려면은 내가 30살, 30살 차이 나야 된다고 30년이었잖아, 한 세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름을 파는 곳이니까 유전으로부터 채취가 되는 석유의 양을 증가시킨 거라고. 현대의 자동차들은 더 효율적인 엔진을 사용하죠. 그것들로 하여금 달리도록 하는 더 적은 가솔린으로. 그러니까 대체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잘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네. 새로운 집이라는 것도 더 잘 단열되는 거 뭔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더 적은 에너지를 요구하죠. 차갑거나 따뜻해지게 하는데 그들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게 해석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들아, 그것들을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잖아. 근데 여기에서 해석지의 뜻으로는 댐이 차갑거나 따뜻하게 하는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댐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기대명사가 되게 어려운 게, 보면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으면 제기대명사를 쓴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왜 쓰는 거냐면 주어랑 목적어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 똑같은데. 그러면 제기대명사를 안 쓰기도 하더라고. 특히나 이렇게 투부정사 뒤쪽에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themselves가 진짜 뉴하우시스라고 봐도, 이거 넘어갑시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지의 뜻을 따릅시다. 이게 사람이야, 사람. 근데 위에 사람이 안 나오는데? 원이라고 쓰면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으로?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오일에 그 재활용 있잖아. 그 다음에 알루미늄, 틴, 주석이다, 주석. 주석이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광물 중에 하나예요. 오일이나 알루미늄, 주석, 플라스틱, 유리, 판지, 그리고 종이에 대한 재활용이라는 게, 이거 왜 고른 거야? 다 펄미치 맞잖아. 확실한 거 고르지 마세요. 응? 확실한 거. 이건 확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보존을 가능하게 하죠, 자원에. 되냐? 기술적인 진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도록 허용한 거야? 이거 동사를 잘 봐. 풍부한 자원을 대체하도록 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부족한 자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 말인지 되죠? 조심해, 이 동사 substitute.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뭐를 쓰는 건지, 대체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를 쓰는 거야? abundant resources를 쓰는 거야? scarce resources를 쓰는 거야? abundant를 쓰는 거다. 부족한 자원을 위해서 풍부한 자원을 대체해서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문맥. 뭐를 갖고 오고 뭐를 이해돼? 설명 너무 구리다. 영상 비공개로 올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는 게, 그쵸, 주석을 대체하거든요. 투입물로서. 근데 어떠한 투입물이냐면 식품 용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투입물. 그쵸? 그리고 텔레폰 그 전화라는 게 종종 이동을 하거든. 파이버 옵틱 케이블, 광섬유 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얇은데 막 빛나는 거? 선을 통해서. 근데 이게 뭘로 만들어지냐면 모래로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요약컨대 기술적 진보라는 것은 무엇에 기여하냐면, 그러니까 프로그레스가 원인이죠? 결과가 더 효과적인 사용이죠. 중요한 자원들의. 그러네요. 단어를 갖고 가세요.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0번. 이거 맞췄어? 맞췄냐, 다은아?
이거 재밌지 않았니? 나 이거 너무 공감됐어. 이 사람 되게 동물적인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되게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야. 첫 번째 줄 보면 compared to 바로 보이죠? compared to 비교가 되었을 때 그 축구와 같은 스포츠와 비교가 되었을 때 그 야구라는 건 좀 느리잖아. 느리고 그리고 아웃렛 배출구도 몇 개 없죠. 공격성을 위한 막 그치? 이게 문제였어. 히터 뭐 하는 사람이야? 타자자. 이거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거 기억나? 로빈 로버츠 필라델피아 명예의 전당 기억나? 이름만 익숙해요. 이름만 익숙해? 야구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야구랑 농구가 자주 나와서 치는 사람 있잖아 타자. 그 다음에 던지는 사람 있죠. 잡는 사람이 포수고 던지는 사람이 뭐지? 투수. 타자는 영어로 뭔 거 같아? 치는 사람이니까 히터 배터라고도 하고 배터 치는 사람. 근데 이게 더 많이 사용돼. hit이 치다잖아 hit. 투수는 던지는 사람. 피처. 피치가 던지다라는 뜻도 있고 이게 기억나? 피치가 선전이라는 뜻이 있어. 선전 뭔가 크게 선전하는 거 광고. 피치가 광고라는 뜻이 있다. 명사로 꼭 알아도 높은 소리로 뭔가 사세요 이런 걸 피치라고 하거든. 혹은 음의 높낮이라는 뜻도 있죠. 엄청 중요하잖아요 피치가. 포수는 잡는 사람이니까 캐쳐. 이거 꼭 이 정도는 알아놔야 돼. 어? 이 사람은 타자였네. 그쵸? 테드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는 가장 잘 경기한 거죠. 그가 화났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느꼈을 때. 바로 그라고. 세상에 맞서는 게 바로 그라고 느꼈을 때 가장 경기를 잘했대. 이러한 기본을 근데 만드는 거 있잖아. 그 필드에서. 윌리엄에게 좀 어려웠어. 하지만 일찍 그는 발견한 거죠. 비밀 무기를 프레스, 언론사. 그는 get into the habit of 하면 습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습관을 들이다라는 뜻이야. 습관을 들이다. 그 습관을 버리다는 break the habit이잖아. 습관을 깨는 거. 그가 습관을 들였어. 스포츠 기자들을 모욕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함으로써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들과.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모욕하는 거죠. 그들을. 재밌지 않니 이런 사람? 기자들은 호의를 되갚은 거죠. 어떻게 하는 거야? 바이팅, 직역하면은 물어 뜯는 기사, 즉 신랄한 기사를 쓰는 거야. 그의 성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의 재능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고 계속 분사구문 병렬되죠. 트럼펫, 떠올리는 거죠. 미묘한 하락에도, 아주 사소한 하락에도 그의 배팅 에버리지, 타율에 있어서 이거 이때 강조구문이다. 이때 강조구문.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게 when부터 프레스인 거죠. 근데 윌리엄이 해머 마구 맞았을 때 그런 기자단에 의해서 마구 맞았을 때 하지만 그가 가장 잘 경기했대요. 그는 히팅 테일 히팅 테일이 사전 찾아도 안 나와. 안타인진이거든. 안타인진.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거 찢은 거 아니야? 찢었다. 한국에서도 찢었다 하잖아. 그는 안타인진을 계속 한 거죠. 마치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기자단들이. 1957년에 그리고 그때 그가 1년 동안 계속 퓨드 얘도 좀 갖고 가. 불화를 계속했거든. 그 신문사들과. 근데 그가 아마도 그의 최고의 시즌을 보낸 거죠. 한 저널리스트가 심지어 뭐라고 썼냐면 사랑이라는 게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리플렉스는 반사 능력이죠. 반사 능력을. 사랑이 아니죠. 이거 너무 쉽지 않니? 이거 왜 3점이냐? 러브가 아니라 뭐라고 쓰면 돼? 뭐? 미움, 증오. 분명 나와 워드마스터에. 헤이트라고 써도 되고. 이거 처음 봐? 헤이트리드 증오란 뜻이야. 증오. 헤이트리드 증오. 뭐처럼? 아들을 달리니
그 심장을 자극하는 것처럼 마치 이 사람 나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든? 자신을 되게 잘 이해하는 거야. 사회적인 그런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잖아. 나 이런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을 너무 잘 알아. 이거 되게 생존기제를 자극시키는 거라고. 그쵸? 그 사람이 화났다고 하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데 모의고사에서 한 번 앵그리에 대한 토픽이 나왔거든? 화난 사람이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거 니네랑 하지 않았나? 그 선택감이 있어. 그쵸? 분노라는 것은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내가 화낼 때 뭔가 바꾸고자 할 때 화내거든 항상. 그 기억나죠 그 질문? 분노라는 것도 결국엔 생존 기제 중에 하나다. 뭔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너네한테 화낼 때 생각해봐. 뭔가 너네한테 변화를 요구할 때 화를 내실걸? 표본이 잘못됐나? 표본이 잘못된 것 같네요. 같이 한번 봅시다. 31번에 코널스톤 보여? 코널스톤? 코널이 구석탱이잖아. 스톤은 돌이고 초석이죠. 얘도 중요한 단어거든. 베이시스. 이게 초석이라는 건 기반이잖아. 이게 초석이 코너스톤이 왜 초석이냐면 집 지을 때 얼마만큼 집을 지을지 일단 이렇게 돌을 그 크기만큼의 돌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짓거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돌을 쌓아나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코너스톤이 초석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보면 이 질문은 안 할 거거든? 안 할 건데 너네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위에서 5번째 줄에 instead라는 연결어가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 이 instead가 함축하고 있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봐. 봐봐. 위에서 5번째 줄. 대신에 각각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stand out, 두드러져야만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instead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왼쪽 문장을 읽었을 때. 한국어로 풀어봐. 다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쵸? 다른 내용을 커버링 하는 대신에 각각의 아이디어는 눈에 띄어야 된다. 이해돼? 어? 인스테드의 뜻이 다른 내용을 덮는 대신에 각각의 내용은 두드러져야 돼. 이해돼? 야, 이거 31번에 별표 단어 클리셰 보여? 클리셰? 클리셰가 뭔지 알지? 딱 그 꽃보다 남자 같은 게 클리셰잖아. 돈 많은 도련님들한테 어떤 여자애가 막 뭐라고 하면 그 남자가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딱 이런 거 알죠? 딱 그러고 드라마에서 클리셰 이거 있잖아. 딱 야 오늘 너답지 않아. 왜 너답지 않아? 그럼 뭐라 그래? 나다운 게 뭔데? 이런 걸 클리셰라고 한다. 뭔 말인지 아세요? 32번. 이거 맞췄어? 이거 질문 재밌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이 좀 색달라. 이런 질문이나 그 디즈니 질문이나 이런 질문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자. 이거 질문 재밌어서. 나 오랫동안 연구했거든? 그 스터디드의 목적어는 how부터 ourselves죠. 디지털의 객체. 우린 주체고 객체라는 건 우리가 조종하는 대상을 객체라고 한다. 그 디지털 객체라는 게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연구했어. 근데 뭐를 알려주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 해 동안의 연구를 포함하여서 그 심리학에 대한 롤플레잉 게임의 심리학에 대한 롤플레잉 게임 뭔지 알죠? 자기 어떤 직업 같은 거 가지면서 레벨업 시키는 게임. 아바타라는 게 우리가 만든 아바타 있잖아. 온라인 게임에서 대부분의 게임에서 우리는 몸 선택하죠. 마비노기 같은 거 해봤니?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성격의 특성을 선택을 하는데 설계되지가 않는데 셀프 리플렉션, 자아 성찰을 활성화시키도록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지는 않는답니다.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and yet 왼쪽에서 얘기하는 건 자아 성찰을 활성화시킨다기보단 내가 보기엔 자기를 실제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 같아. 니네 아바타 만들 때 니네랑 똑같이 만드니?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반영하지 않거든. 근데 자기 자신을 반영하지 않음에도 그쵸? 뭔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사람들은 아바타를 만들거든. 그들은 그것들에게 특성을 주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측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준답니다. 그쵸? 그들이 생각하고 싶어하는 야 대의 왼쪽에 대시 생략된 거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게 수식해주는 게 뭐야? 그쵸? 측면인 거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게임의 세상이라는 게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빈칸화는 아마 여기까지 읽고 다 고른 사람은 없고 뒤에 예문 보고 읽고 다 골랐죠. 30대 중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그 자신이 좌절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어려움이냐면 assertive 무슨 뜻이야? 자기 주장이 강한, 단호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은 거야. 그의 마음속으로 단호한 남성은 come across as 어떠한 인상을 줘? 불량배와 같은 인상을 주는 거죠. 반면에 단호한 여성은 어때? 매력적인 캐서린 헵번 타입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 약간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냐?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인가?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내 그 고정관념 때문에 조금 이해가 좀 안 됐거든? 그는 좀 단호해지려고 시도해본 거죠. 그 강한 여성을 플레이해봄으로써 온라인 게임에서 그의 가상의 연습이라는 게 그에게 도움이 된 거죠. After Years가 한 덩어리고 온라인은 부사야. 몇 년 후에 온라인에서의 몇 년 후에 강한 여성으로 그는 편안해졌답니다. 더 단호한 남성으로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연습을 한 거죠. 그러게. 그러니까 답이 4번 했죠. 정체성을 실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이라는 게. 1번의 inflict는 가하다라는 뜻이 inflict 가하다. 폭력을 가하다. 폭력을 가하는 공간은 아니죠. 얘들아, 서밋이 무슨 뜻이 있어? 서밋시브의 원형 형태가 서밋에서 출발한 걸 거 아니야. 모임? 서밋. 서밋은 이걸걸? 그쵸? 제출하다. 그 다음에 굴복하다는 뜻이야. 굴복하다. 서밋이. 제출하다는 뜻도 있고 굴복하다는 뜻이 있다. 그러면은 서미시브는 뭐겠어? 서미시브. 순종적인. 뭐랑 반이어야 본문상에서? assertive랑 반이어다. assertive는 assert 주장하자의 형용사형 되잖아. 단어원의 반이어가 submissive의 submissive. 순종적인 고분고분한 말 잘 듣는 사람 있잖아.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죠. 문맥에 따라서. assertive도 야 문맥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 있다.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니까. 응? 33번. 나는 개인적으로 너네 무슨 문제가 제일 어려웠니? 7회에서. 제가 먼저 고를게요. 전 34번이요. 37번? 아, 그 여성, 남성 그거 평등? 정말 뭐가 어려웠니? 문법? 아, 문법도 어려웠어. 난 34번이 왜 이렇게 어려웠냐? 답은 골랐는데 뭔가 딱 와닿지가 않아. 빈칸 잘못 고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33번 이 어휘를 꼭 갖고 가세요. 어휘. 얘 재밌어. 얘도 항상 나오는 토픽인데 보면 모든 과학이 뭐에 기반하여서 형성이 되냐면 여기서 마드 얘도 타입이야. 어떤 모형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 근데 이 모델이라는 게 예측이라는 게 정확한 모델이야. 모형이야. 상황에서는. 근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제외된 요소라는 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측이 정확하거든. 이해돼 이거? 하지만 그쵸 복잡성 있죠. 자연의
복잡성과 기술에 의존하는 문화라는 게 서치돼. 봐봐. 이거 문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봐. 물어볼게. 자연의 복잡성과 기술에 의존하는 문화라는 게 서치돼서 심지어 아주 미묘한 영향력조차도 적절한 상황에서는 far-reaching,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야.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답니다. 야, 서치댓에서 서치댓이 함축하고 있는 게 뭔 거 같냐? 자연의 복잡성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라는 게 컴플렉스? 복잡해서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예세 왼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제외된 요소라는 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예측이 가능하잖아 과학에선. 근데 자연이 좀 그렇게 복잡하거든. 그리고 기술에 의존한 문화라는 게 뭐라고 해석할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복잡해서? 뭐라고? 너무 답정론가 또? 끝까지 읽어볼까요 일단? 뭔 내용인지 이해해?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것은 encompasses 포함한답니다. countless 살 수 없이 많은 sub, system, 하부 조직을 포함하거든? 그리고 그것 중에 일부는 심지어 복잡한 adaptive system. 외웠냐? 복잡 적응계랍니다. 외웠어? 외우긴 외웠어? 복잡 적응계라는 게 수학 용어거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엄청 완전 단순화시키지? 만약에 세계라는 게 어떤 시스템 안에 있잖아. 시스템 안에 있는데 시스템이라는 게 큰 시스템이 있고 또 안에 어떤 시스템이라는 걸로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 시스템 안에서도 조그만 시스템으로 뭉쳐져 있거든? 근데 복잡 적응이라는 건 이 시스템을 다 합치면은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다 합친다고 이 합이 안 나오는 거를 복잡 적응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완전 올드하진 않잖아? 그거를 얘기하는 거 같거든? 아니 완전 이해할 필요 없다 여하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계라는 게 하부 조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완전 딱 조직적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거 이 지문이 왜 중요해? 야, 과학이나 수학이라는 건 무엇을 기반으로 해? 세계가? 자연이 어때? 과학이랑 수학의 기본 전제가 뭐야? 세계나 자연이 질서가 있고 예측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예외적이죠. 뭔 말인지 돼? 다른 하부 조직들은 좀 복잡하고 취약해. 그리고 추가적인 또 하부 조직이 있는 거야. 활동이라는 게 혼동 상태인. 응? 피드백 룹 하면은 회로나 고리. 피드백의 회로라는 것도 이 시스템 사이에서의 좀 얽어매고 있어. 그것들을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얽어매고 있냐면 좀 추적하거나 해독하는 게 어려운 방식.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상징적인 걸로 자연을 표현하려고 해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해가지고 학문이라는 걸 성취해내긴 했는데 뭔 말인지 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계와 이미디어의 즉각적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당면하냐? 바로 앞에 있는 이게 이미디엇이 엄청 중요한 단어야. 바로 당면한 환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빈칸하답니다. 1번 그들 스스로를 바꾸고 치유한다. 2번이 선택지가 좀 매력적인데 incompatible이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니죠. 3번 conform to 아까 나왔던 거죠. conformity to로 conform이
무엇을 따르다, 적응하다 이런 뜻이잖아. 어떠한 모형에 적응하지 않는 거죠. 그쵸? 모형이 없는 거야 사실은. 되냐? 나머지는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 봐봐. 우리는 완전히 개념화하거나 시뮬레이트다, 스티뮬레이트 아니다, 흉내내다, 모의 실험하다,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잖아. 현실을 흉내낼 수 없는 거라고. 착각. 어떠한 착각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있죠. 인간의 그러한 운명을. 그거 완전 순진한 생각. 응?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포용하는 거. 그 예측 불가능성을,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게 지혜의 표시였다고. 어? 어떠한 이유도 없어. 믿을 만한. 야, 여기서 대시 주어다. has changed가 동사고. 그러니까 그것이 변할 것이라고 믿는 어떠한 이유도 없다. 뭔 소리죠? 그것이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 변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빨리 이해했으면 나 좀 설명해줘봐. 나 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해야 되지 않아? 지혜가 변할 수 없다. 지혜가 바뀐다고 믿는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 지혜가 변화할 것이라고, 왜냐면 지혜가 변화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예측 불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바뀌어서 예측 가능할 해석과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믿을 어떤 이유. 오, 그럼 말이 되네요. 이해했냐, 정아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예측할 거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예측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즉, 근거가 없다는 거죠. 괜찮은데? 그렇네요. 이해했니? 윤지야? 모르면 질문해라. 1번이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니까 그 질문도 기억나지 않아? 자연 환경, 지진이나 해일 같은데 많은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잖아. 받아들이면서 그때 그 질문도 떠오르고. 괜찮아요, 되게. 34번까지 해보자, 일단. 이게 왜냐면 34번이랑 좀 연결이 되거든? 별표 3개, 일단. 그 서치댓 있잖아. 위에서 아까 했던 33번의 서치댓. 이게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 33번에 하지만 그 자연의 복잡성과 기술에 의존하는 문화라는 게 영향력이 큰 거 같아, 작은 거 같아? 서치댓에서 함축하는 게? 큰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좀 복잡해. 그 다음에 기술 의존적인 문화라는 게 영향력이 커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인플루언스라는 명사를 갖고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향력이 커서 미묘한 영향력조차도 적절한 상황에서는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34번 보면 그 조직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조직이냐면, 이거 내용은 쉽거든? 근데 나 선택지가 조금 내 논리에는 맞지 않았어. 한번 봐봐. 빈번하게 인용되는 그런 조직들 있죠. 매체에서. 미디어, 프레스, 특히나 대중적인 언론사. 그쵸?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언론사에서 이러한 조직들이
평판을 좀 얻거든. exemplary. 얘도 중요한 단어인데 모범적이라는 평판을 얻거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type. 어떠한 전형적인 유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롤스톰 백화점이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항공은 빈번하게 인용돼 그러한 대중적인 언론사에서 뭐에 대해서 그러냐면 그들의 고객 서비스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회사들이 거의 synonymous with 무엇무엇과 동의어가 주제와 동의어가 되는 거죠.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라고 하면 어떠한 기업이 떠올라? 되게 창의적인 기업. 또 답정론가요? 경영하기 전 F를 되게 많이 들거든. 이런 거죠. 그 잡지사들은 예를 들어서 포춘지 같은 거 있죠? 정기적으로 발행하거든. 특집 기사. 예를 들면은 아메리카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 여기서 대 쓸 수 있는 거야, 대? 대 쓸 수 있어, 여기에서? 수능에서 이거 대 밑줄 쳐져 있으면은 틀린 걸로 고를래? 맞아, 틀려. 여기에 밑줄 쳐져 있으면은 뭐를 묻는 어법인 것 같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대시 못 쓰인다. 근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맞아, 일단? 랭크가 동사거든, 순위를 매기다라는. 회사의 순위를 매기는 대세선행사가 뭐야? articles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적 용법이냐? 쉼표 왜 들어간 거야? 삽입절 때문에 들어간 거다. articles 오른쪽에 있는 쉼표랑 corporations 오른쪽에 있는 쉼표 있죠?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얘 삽입된 문장 때문에 들어간 거야. 설마 이렇게까지 나올까? 회사의 순위를 매기는 그런 기자인 거죠. 근데 뭘로 순위를 매기냐면 그런 산업 집단별로 뭐에 따라서 1년에 공정한 제너릭 별표단으로 나오죠. 포괄적인 기준에서 상품의 질이나 커스터머 서비스나 corporate responsibility 얘도 좀 알아도 얘 공동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이야. 기업의 책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경영학과이기 때문이죠. 배웠거든요. 이게 CSR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토픽이거든. 이거 알아? 나 이거 토픽으로 나올 수 있어, 수능에서. 이게 뭐냐면 corporate responsibility는 맞는데 이 S가 social이야, soci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들아, 삼성이나 LG나 애플 같은 그런 사기업들은 목표가 뭐야? 이익 창출이죠. 환경 보호할 필요 없다고 사실은.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런 기업에게 사회적이라는 건 공동이라는 거잖아. 공동의 책임을 묻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들도 결국에는 경제라는 생태계의 한 일원이잖아. 걔네가 막 수익만 돈 엄청 막 벌고 공장에서 막 계속해서 탄소 배출 엄청 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라고. 소비자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든. 그래서 CSR에 기업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탐앤탐스라는 신발 알아? 탐탐인가? 탐앤탐스는 카페죠. 탐탐 알아? 그 여름 되면은 남녀가 많이 신고 다니는데 이 천같이 생긴 신발 있잖아. 천같이 생긴 단화. 빨간색이랑 남색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게 있거든. 근데 이 신발을 사면은 그 어려운 국가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한 켤레 줘요. 1+1. 내가 이 신발을 사면 이게 그러니까 이익도 창출하면서 공동체도 돕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CJ에서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물을 사 물을 사면은 바코드가 2개가 있어. 그냥 일반 바코드가 있고 여기 물방울처럼 생긴 바코드가 하나 있다. 이 물방울처럼 생긴 바코드로 결제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물부족 국가의 아이들에게 100원씩 기부가 돼. 그 대신 100원을 더 내겠어 내가. 뭔 말인지 돼? 이게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준으로 기업들을 평가하는 거죠. 뭔 말인지 돼? 이러한 유형의 기사라는 게 프린트 되어 있거든. 대량 유통되는 periodicals, 정기 간행물에.
근데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빈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큰 회사에 큰 대량의 연구들 있잖아. 많은 양의 연구 있잖아. 매체 정보에 대한 그런 게 편비던 되어질 수 있거든. 상대적으로 쉽게. 얘들아 이거 이 문장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일단 해석해보자.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수십 개, 다즈나면 12개다. 다즈나 S부터 수십 개야. 수십 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근데 이게 이용 가능해. 대부분의 도서관이나 그런 연구 부서에서. 일단 답부터 고르자. 이러한 유형의 기사들이 빈칸하는 경향이 있다. 1번 볼까? 인스틸 무슨 뜻이야? 인스틸 주입시키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인스틸의 목적어는 first ideas다.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냐? 작은 비즈니스에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었고. 2번 inform A국이죠. A에게 B를 알리다.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emerging 하면은 떠오르는 기업이니까 신흥 기업을 알리다. 1번은 지었다 쳐도 2번 3번 야 이거 컴퍼니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회사가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 이거 혁신적인 상품이랑 관련 없죠. 3번은 지었을 거고. 4번 고객들이 자의식이 강하거나 자기 주장적이 되도록 만들다. 4번도 지었을 거고. 5번 뛰어난 이미지를 강화한다. 많은 well established 잘 자리 잡은 회사들에 대한 뛰어난 이미지를 강화한다. 아니 2번이랑 5번을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5번에 올릴 수 있냐? 그러니까 이 회사들을 보면서 이게 큰 회사인지 작은 회사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게 뭔 말인지 돼? 그래서 논리적이지가 않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나마 니네가 알 수 있는 거는 기사를 쓸 때 최고로 존경받는 회사라고 하잖아. 아메리카스 모스트 애드마이어드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회사는 아니겠구나 하고 5번을 고를 가능성 되냐? 이해돼? 내가 왜 헷갈렸는지? 응? 나는 그 노드스톤 백화점 있죠? 이거 캐나다에서 봤거든. 노드스톤 백화점을. 그래가지고 스트롬 200화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그리고 브리티시 에어웨이 뭔가 작아 보이진 않아서 5번 골랐거든. 근데 나 이거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야 이거 large scale searches 이 문장 지금 수동태잖아. 맞아? 이거 능동형으로 바꿔봐. 능동형으로 바꾸면 주어가 뭘로 와야 되냐? 아니 뒤가 다 주어. 이 바이 ing는 그 바이 ing가 아니 주체가 아니잖아. 주체를 찾으라는 거야. 주체가 뭐였을 것 같아? 기사? 일반적인 사? 그러니까 사람이겠죠, people. 응? 그러니까 그 바이 행위자잖아. 근데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바이 메이킹은 그냥 뭐뭐 함으로써라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구다. 그러니까 능동형으로 바꾸면 people can do large scale search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정보, 매체 정보에 대해서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쉽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뭔 말인지 알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응? 그러니까 더 영향을 받겠죠.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 빈칸 뒤에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